와, 집 진짜 좋다. 여기 얼만데? 1억 2천. 전세. 꽤 세네. 내 전 재산 투자했다. 배고픈데 뭐 먹을래? 그래? 야! 이 괜찮다. 괜찮다. 너는 괜찮아? 조심하지. 아, 놀래라 씨. 미끌렸어, 미끌렸어. 아, 이제 여기도 몇 달 뒤면 끝이구나. 아, 전세 만기 되기 전에 주인 아저씨한테 연락해야 되겠네. 아, 안녕하세요. 총각이 무슨 일로 전화했노? 저 3개월 뒤에 전세 계약 끝나잖아요. 벌써 그래 됐나? 근데 왜? 제가 직장을 옮기게 돼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갱신은 안 하려고요. 날짜가 언제까지지? 3개월 뒤니까 5월이요. 집주인이 생각이 많아 보이죠? 그러네요. 여보세요? 아저씨, 저 오늘 짐 뺍니다. 대체 보증금 언제 주실 건데요? 내가 돈이 어디 있노? 새로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주지. 아니, 그거 제 전 재산이라고요. 아,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거라. 저도 대출 받아서 옮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나도 답답하다. 계속 나 몰라라 하는 집주인 때문에 저는 결국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당연히 제가 이겼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소송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대체 언제 해결해 주실 건데요? 얼만데? 아니 도대체 얼만데 일하노? 판결문도 안 보셨어요. 제가 드린 보증금 1억 2천에 지연이자 1,800, 총 1억 3,800만 원이잖아요. 언제 주실 건데요? 예? 아니 집이 안 나간다니까? 아니 나도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거지. 아저씨 사정은 제가 봐드릴 만큼 봐드렸고요. 내일까지 안 갚아주시면 저 아파트 강제 경매 신청할 겁니다. 뭐 경매? 아니 내 집인데 네가 왜 경매에 넘기노? 지금은 저한테 엄연히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갚아주세요. 하, 참. 땡큐. 아, 맞다. 하늘아, 네가 아파트 해결됐나? 아, 내가 요즘에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아직도 그 돈 못 받았나? 그래서 내가 응.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응. 아니 그 사이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아파트 값이 절반으로 뚝 8천만으로 떨어졌다. 아니 거기다가 인기도 없는 데로 계속 유찰되고 에이 진짜 어쩌면 좋겠노. 네가 고민이 많겠네. 아, 네가 그 아파트를 직접 낙찰 받아라. 내가 직접? 그럼 내 손해 아이가? 아니다. 네가 그 아파트를 경매로 받고 모자란 돈은 계속 강제 집행을 하면 되지. 그게 되나? 아마 될걸? 그래. 왠지 안 될 것 같죠? 저 될 걸 위험해요.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제 경매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네, 서류 주시죠. 황망복 씨 2억 원짜리 토지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하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아서 집을 경매로 직접 낙찰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나머지 금액은 이 토지로 받으려고요. 아니, 잠시만요. 전하늘 씨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시네요. 아파트를 취득하셨을 때 이미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소멸하셨습니다. 예? 아니 그게 다 사라졌다고요? 네, 그래서 더는 강제경매 못 하시겠는데요. 아니 그럼 나머지 금액도 못 받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 이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서 시작이 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이 이제 손해를 보게 된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늘 씨는 황만복 씨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했고 2년간의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했습니다. 네. 그런데 직장 문제로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주던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고 전하늘 씨는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주택 임차권 등기 결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마쳤죠. 네. 그런데 집주인은 나 몰라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합니다. 예. 하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을 했고 참다 못한 하늘 씨가 아파트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사이에도 이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아파트 가격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네. 큰 문제죠. 손해를 보게 된 하늘 씨는 전세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직접 낙찰을 받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집주인의 땅에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채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소멸을 해서 네. 강제 경매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 그야말로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전하늘 씨의 안타까운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과연 없는 겁니까, 우리 나유신 변호사님? 네, 안타깝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하늘 씨는 더 이상 황만복 씨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소멸했다는 것인데요. 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하게 되면 이때에는 그 임대인의 지위도 같이 승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이게 소멸이 됐다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대항력이 어떤 겁니까? 예,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전하늘 씨는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받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늘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그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에서 더 이상 살게 될 필요가 없을 경우, 즉 이사를 나오게 될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바뀔 때 그 새로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사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바뀐 집주인에게 또는 뭐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꼼꼼하게 우리 한 변호사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에 내가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아까 사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그 신청서를
등기사항 증명서, 계약서 등 관련 첨부 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임차권 등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이거는 법원에 가야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네, 인터넷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보통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전하늘 씨가 마지막에 집주인의 땅을 이제 강제 경매를 하러 갔더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어서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소멸했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면 그 소유권과 함께 임대인의 지위가 따라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때 또 같이 넘어가는 것이 바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입니다. 즉 새로운 소유자가 이제 임대인이 되어서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기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자기가 새로운 소유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었을 채권자였던 임차인이 네. 자기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자도 되는 셈이 됩니다. 이런 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죠. 아, 그래서 이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혼동이라고 하고 혼동. 이 혼동이 되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집의 소유권이 나로 넘어왔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넘어오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돈을 그러니까. 줄 의무는 없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러면요 전하늘 씨는 오히려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뒀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 씨는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하늘 씨가 그 집을 낙찰받지 않아도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바뀐 집주인으로부터, 바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계속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권 등기를 유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돈이 급했다면 그 집주인의 다른 땅, 2억 원짜리 땅이라고 아까 나왔는데 그 땅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하셨어야 됩니다. 예. 아, 만약에 그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임차 주택을 낙찰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혼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대항력을 안 갖추는 게 나은 건지.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안 갖추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 정말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네, 우선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이것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으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그 임대차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면 그 바뀐 소유자에게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도 못하고 예. 돈을 못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대항력이 없으면 결국 피해자는 그 임차인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리 경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예. 대항력을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